11월 13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서울시와 강원도가 손을 잡고 골드시티 조성에 나섰습니다. 서울은 주택난을 해소하고 강원도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 정책인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승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원 삼척시입니다. 석탄 산업이 활발하던 1960년대엔 인구가 30만 명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6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감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인구 감소 위기 지역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인구가 밀집된 반면 비싼 집값 때문에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강원도와 서울시 등은 지난 8일 골든시티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골든시티 협약으로 강원도는 인구 감소 문제를, 서울시는 주택난 해소에 힘을 모으게 됩니다. 서울의 은퇴자와 고령자들이 강원도로 이주하면 지자체 등이 생활비와 지역 신규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서울의 주택은 서울시 등이 매입하거나 임대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일거리나 이런 것들을 또 경제활동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아주 좀 폭넓게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운영지인 삼척 시내에는 2,700세대의 아파트형 골든시티를 만듭니다. 신도시급의 그 아파트 단지에 그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물가가 조금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생활비도 절약을 하시면서 여유롭게. 서울시와 강원도 등은 내년 3분기까지 관련법을 정비한 뒤 본격적인 골든시티 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도 살림을 올해보다 6.9% 늘어난 36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세수는 1조 원 정도 감소하지만 확장 재정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36조 1,345억 원입니다. 올해 대비 2조 3,241억 원, 6.9%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 정책에 2조 5천여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4,600억 원을, 기후 대응기금 신설에는 251억 원,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 아리백 추진에 1,000억 원 정도 투자합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5.5% 늘어난 950억 원을 배정해 내년에는 3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도 2,7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에 세수가 1조 원 가까이 줄어들지만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가 보다 장기화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확장 재정이 답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확장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돈을 계속해서 풀어가면서 미래를 챙기겠다? 이거는 미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빚과 부담과 빚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기도 의회는 다음 달 21일까지 정례회를 열고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식용 곤충 시장이 갈수록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좋은 성분을 지녔음에도 특유의 벌레 냄새가 문제였는데 경남농업기술원이 냄새를 줄인 영양쌀을 개발해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곤충 사육실 상자에 유충이 가득합니다. 식용 곤충인 갈색 거절이 유충입니다. 다른 쪽에선 군뱅이라 불리는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도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 단백질 함량과 불포화도가 높고 식물성 기름과 성분이 비슷해 암 환자의 수술 후 회복식으로도 쓰입니다. 애벌레 형태의 식용곤충이 말렸을 때 단백질 함량이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식용곤충 분말을 쌀에 입혀 단백질 함량을 최고 20% 높인 영양쌀을 개발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쌀의 형태로 제조함으로써 효율적인 단백질 섭취와 더불어 곤충 식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감립 추출물과 강황을 섞어 특유의 벌레 냄새도 70%가량 제거했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영양쌀 제조 기술을 민간업체로 이전해
대량 생산할 예정입니다. 국내 곤충 시장은 2019년 405억 원에서 2021년에는 446억 원으로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충남 논산에서 지역 농식품과 해외 바이어를 잇는 한상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규모의 한상대회가 국내 지자체에서 열린 건 처음인데 논산시는 지역 특산물 수출이 확대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식품 제조업체 직원이 몽골 바이어에게 상품을 소개합니다. 지금 해동을 시켜서 이제 바로 먹으면 되는데 올해 처음 완성품을 생산한 이 업체는 수출 시장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유통에 약점이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먼저 저희가 접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출시가 됐고 저희가 부스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충남 논산에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023 아시아 한상대회가 열렸습니다. 한상이란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포 기업인으로 아시아 한상대회는 우리 농식품 등을 외국 바이어와 이어주는 일종의 박람회입니다. 올해 대회에는 아시아 15개 나라에서 한상 등 140여 명과 60여 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사흘 동안 맺어진 수출 계약은 1,482만 달러에 이릅니다.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림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생산 활동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다. 충남 논산시와 아시아 한상 총연합회는 앞으로 한상대회 정례화를 위해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아세안 각 나라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2023 아세안 위크가 올해로 5년째를 맞았습니다. 이번엔 전통 공예를 주제로 열렸는데 도자기와 바구니 등 다양한 일상생활 속의 공예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흰색 도자기에 연녹색과 분홍색 전무늬가 수놓아졌습니다. 중국계 동남아인을 일컫는 페라나칸들이 주로 쓰던 패턴을 전무늬를 활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싱가포르 대통령 디자인상을 3차례 수상한 한스탄의 작품입니다. 예쁜 작품이 많아서 눈여겨서 보고 있던 찰나에 또 너무 섬세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칼라마스 나무줄기에서 채취한 라탄으로 만든 라오스 바구니엔 푸른 라탄과 살구색 라탄이 교차한 라오스 고대 문양이 담겼습니다. When we go to the temple, we offering as a food container for the monk. 지난 8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2023 아세안 위크 전시회 모습입니다. 아세안 10개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공예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고 올해는 한국 작가인 이인화 작가의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한국의 투광백자도 그 공예품의 하나로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해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위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0주년을 기념해 2019년부터 시작됐고 해마다 주제를 선정해 아세안의 다양한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경북 칠곡은 낙동강 전투가 치열했던 곳입니다. 칠곡군은 이 같은 호국 정신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고 있는데 이심철 기자가 김재욱 칠곡 군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다부동 전적기념관, 칠곡 호국평화기념관 등의 각종 기념관도 건립을 하고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을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가 10번째인데요. 이러한 호국 사업이 전후 세대에게 전쟁의 잔혹함과 또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왔으나 정작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사실 크게 이바지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을 외관 원도심에서 분산 개최하는 등 이 호국을 단순히 교육적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케팅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저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막을 내린 그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은 역대 최대 관람객인 35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내용과 흥행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큰 가능성을 보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축제가 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아주 확인을 했었습니다. 대로 백선엽 장군 그리고 이승만, 트루먼, 한미 두 전직 대통령 동상이 지난 7월 27일에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들어서면서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동상 건립 후 불과 한 달 만에 한 5만 명이 방문을 해서 역대 최대 관람 기록을 세웠거든요. 9월에는 한 6만 5천 명, 그리고 10월에는 7만 명이 넘었으면서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뭐 대구, 경북에서 주로 많이 찾아오셨는데 동상 건립 이후에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호남과 제주 등 아주 전국적으로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이 늘었습니다. 예, 호국 메모리얼 파크는 지금 뭐 기본적인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전쟁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역할들을 재현하고 젊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도록 뭐 어떤 뭐 스포츠 중심의 어떤 그런 요즘 많이 하는 뭐 밀리터리, 네. 예, 밀리터리 뭐 어떤 덕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예, 뭐 칠곡군도 다른 지자체처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해서 경상북도 최초로 교과 중점 학교로 지정을 돼서 대구시와 학군 조정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등 교육 여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정주 여건이 함께 마련된 도시라면 아마 많은 인구들이 모여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 소멸이라든지 어떤 지방 소멸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으로서 칠곡군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들이 내세울 만하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하이테크 농기계를 만드는 리서치라든지 거기에서 또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랩을 우리 칠곡군 공단 안에 짓기로 했습니다. 아마 관련된 산업들이 집적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칠곡군이 아마 이것으로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앞서는 하나의 그 메카가 되도록 저희들이 요 사업을 따왔는데 굉장히 소중하고 앞으로 잘 키워나갈 작정입니다. 이 취임하고 나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도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부터 직접 발로 뛰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세일즈 행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찾아가서 뭐 중앙부처, 국회, 경상북도청 뭐 이러한 것을 찾아서 우리 사업 추진의 필요성, 또 당위성을 여러 가지로 이제 어필을 했습니다. 또 공보 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도 단행해서 경상북도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공모사업팀을 저희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사업팀을 통해서 중앙부처의 동향이라든지 공모사업의 어떤 움직임들을 파악하고 이 공모사업들을 종합 총괄 관리하면서 사업을 발굴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아주 긴밀하게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법정문화도시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230억 규모의 첨단 농기계 실정 레팩토리 사업과 890억 원의 주한미군 공여지구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선정되는 등 진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칠곡 할머니들은 성인 문해교육을 통해서 한글을 깨치시고 또 시도 쓰고 또 영화에도 출연하고 글꼴까지 만드셨어요. 최근에는 이 할머니들이 래퍼로 변신해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랩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부른 랩은 뭐 총리님 또 부산시장님께서도 개인 SNS에 올릴 정도로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칠곡 할매 문화관을 건립을 해서는 이 할머니들 공연도 모실 수 있도록 하고 할머니 굿즈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칠곡의 할매니즘이 대한민국의 할머니들 대표하는 문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곡이 가진 농산물 브랜드를 새로 리뉴얼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가 주문하기를 우리 칠곡 할매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를 상표에 좀 입혀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칠곡 할머니라는 어떤 널리 알려진 그 브랜드 가치를 칠곡 농산물에 입혀가지고 많은 분들이 칠곡 농산물을 찾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출국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